안녕하세요. 김희은입니다. 여러분은 임진왜란 때 가장 치열했던 전투를 떠올리시면 어떤 전투가 생각나시나요? 네, 도산성 전투, 즉 학성공원에서 있었던 전투를 많이들 떠올리실 텐데요. 여기에 못지않은 정말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개운포 성인데요. 이곳은 한때 경상 좌수영이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개운포 성, 어딘지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그 현장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울산의 역사는 강의 역사이기도 한데요. 외환강에도 울산의 역사가 도도히 흐르고 있습니다. 선생님 오늘 강에 나왔는데 비 내리는 모습이 이 강의 운치를 더 더해주는 것 같아요. 배들도 이렇게 동동 뛰어 있고 운치가 참 좋네요, 풍경이. 저희가 또 이렇게 운치 좋은 날 특별한 손님을 한번 모셨죠. 한번 모셔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자기소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10년차 울산에서 살고 있는 울산 시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아지자라고 합니다. 와, 10년 동안 사셨으면 울산에 대해서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네, 알고 있는데 근데 여기는 제가 처음이에요. 네, 울산에 이런 강이 있었는지 진짜 몰랐어요. 네. 선배님, 저도 이 강은 처음이거든요. 이 강은 어떤 강인가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제 외환강입니다. 외환강. 외환강. 내환강이 있고 외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항은 저 안쪽이 내항동이고 요거는 외항. 바깥에 이제 그 옛날에 그 물이 흐르고 둘러친 곳이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개운포죠. 개운포. 옛날에는 개운포. 지금 우리가 쓴 곳은 온산읍 처용리인데 요 이름은 이제 옛날에 개운포라고 그래가 경치가 참 좋았고 또 신라 그 처용설화가 이제 여 함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처용설화의 본고장 개운포. 신라시대부터 국제무역항으로 융성했었는데요. 외적의 주 침입로였기도 합니다. 여기가 근데 군사적으로도 그 당시에 유명했다고요?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 한반도 군사적으로 제일 중요한 곳입니다.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그 두려워할 곳은 일본밖에 없어요. 우리가 보면 신라 때도 외구가 쳐들어왔죠. 초에 100회 이상 쳐들어왔지. 그다음 고려 때도 고려가 외구 때문에 망했어요. 그리고 조운이 끊겨가지고 망했다고. 그다음 조선 초에도 들어왔지. 임진왜란 때도 또 외적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사실이 그걸 막기 위해서는 이곳만 지키면 돼요. 개운포만 지키면 돼. 동해를 거쳐 울산으로 쳐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한 개운포. 이곳에 성을 쌓아서 외적을 막았는데요. 바로 개운포 성입니다. 그 옛날부터 있었던 성벽인가요? 그렇지. 옛날에는 요 성벽 밑에 또랑이 있었어요. 와, 진짜요? 해자라 해자. 그리고 이 해자가 지금 저기 가면 이제 물이 막 쏟아 나온다고. 그 물길을 돌려버렸는데 저리 원래는 이 물이 쫙 이 안에 뭐 깊었다고. 일부 복원한 성벽이 그나마 개운포성의 규모를 짐작하게 하는데요. 개운포성,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궁금하시죠? 와, 옛날에는 이런 모습이었나 봐요, 여기가. 신기하다. 옛날에는 그럼 80년대는 이렇게 마을이 여기 형성돼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선수 마을입니다. 선수 마을. 그러니까 이제 선수 마을이라는 게 지금 이쪽 이론에 이제 옛날에 그 선수 이제 전선창이라고 그래. 전선창. 그러니까 이래 배를 이래 만들기도 하고 수리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를 대고 배가 한 어떤 때 200척 이상의 배를 댔어요. 200척 이상의 배가 들어왔대요. 그 어선들이라든지 전선들, 그 다음에 이제 출장 온 선박들 전국의 배들이 다 왔거든요. 들러 지나갔다고. 그래서 이걸 이제 이 마을
이 배들을 이제 그러니까 이게 먹여 살리잖아요. 물을 갖다 대야 되고 곡식도 팔고 막 이런 마을이 바로 이 선수 마을입니다. 조선 수군의 기지창이 있었던 자리가 바로 선수마을이 위치했던 곳인데요. 개운포 성에는 경상좌도 수군 절도사형, 즉 경상좌도 수군 사령부가 이곳에 있었습니다. 이 경상자수형이 뭐냐면 네. 이 서울에서 한양에서 봐가지고 경상도 왼쪽을 담당하는 수군 부대 경상자수형이 여기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수형이라고 그래가지고 네네. 경상 우수형은 통영이죠. 통영. 경상도의 반을 낙동강을 긴결로 잘라서 오른쪽에 있는 반은 우수형 통영이 있었고 전라도는 잘라가지고 전라 좌수형은 여수였어요. 여수. 뭐 또 우수형 다른 데 있고 그 중에 제일 큰 곳이 바로 중요한 곳이 바로 여기였어요. 여기요.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뭐 그 개운포형 같이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일본이 바로 건너오니까 그걸 막을 수 있는 최일선 부대는 여기 있었다고. 그래서 여기 이제 말하자면 이제 아까 말하자면 그 전선 있잖아요. 네. 전선 큰 배 전선은 4척 있었고 그다음 또 병선이 또 한 8척 있었고 그다음에 사우선이라고 빠른 배가 또 한 7척인가 있었고 엄청 많았네요. 배가 굉장히 많아요. 네. 큰 배는 큰 배가 그래서 이 상주하는 해군도 수군도 한 700명 가까이 700명, 6, 700명. 조선 태종 때부터 임진왜란 직전까지 개운포는 외적을 막는 중요한 성이었는데요. 옛 모습은 어떨지 궁금하시죠? 그 흔적을 찾아봤습니다. 선생님 여기 성벽이 네. 남아있는 게 참 멋있는데 성까지 같이 남아있었으면 더 멋있었을 것 같아요. 예. 옛날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 옛날에 이제 그러니까 이 성이 네. 그 원래 조선 전기는 좀 완벽하게 남아 있다가 그래서 아마 그 조선 후기는 축소가 되었지만 성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기록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록? 그래서 그 아마 이게 이제 옛날 그 1700년대 시입니다. 1711년에 네. 300년제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후에 그 조태욱이라는 그 통신사가 여기서 옛날에 객사에서 잠을 잤어요. 자고 머물렀어요. 그때 네. 선시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 아래인데 여기 옛날 모습이 시가 나와 있어요. 고성 고각은 분상절이라 여기 이제 고각이 뭐냐면 뿔나팔이에요. 뿔나팔. 네. 뿔나팔 꼭 불면 성문을 열어요. 또 불면 닫아요. 그래서 이 외로운 성의 그 뿔나팔 소리는 분상절이라 상절이는 두 나눈다는 거지. 뿌뿌뿌 이래 분다네. 뿌 부니야 뿌뿌 이래 분다는 거예요. 상절이요. 소대전기는 옥만균이라 소대전기라는 거는 이래 옛날 이 성에 막 깃대를 막 꽂아 깃대. 그럼 막 깃대를 가만히 많이 꽂습니다. 꽂는 것은 옥만균이라 이제 대밭을 둘러산다네. 저 대밭 보이잖아요. 대밭 그죠? 저기 네네네. 균이 이거 다 대밭입니다. 저 대밭을 쭉 깃대 꽂아가 둘러싸고 있다. 객사 요요는 추독자라. 객사가는 아까 말한 대로 그 영파관이라는 객사가 바로 여기 있었거든요. 네. 높은 게 큰 객사에서 객사는 조용하고 이 그 참 자기 근심스럽게 자기는 이 동산 앉아가 있다. 홀로 앉았다. 그래 이 씨가 볼 때는 1700년대는 객사도 남아 있고 이 주변에 이제 부인들이 소대라 그랬잖아요. 부대도 군부대도 남아 있고 깃발도 꽂혀 있고 그래 상당히 많이 남아 있었어요. 500여 년 전 수군 번거지를 쓴 조상들도 부지런히 이 길을 들락거렸을 건데요. 옛 우물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해서 찾아봤습니다. 예. 와, 어휴. 선생님, 와 우물이 예, 예. 우물이네, 우물이요. 아니 그 예. 당시 때부터 쓰던 거예요? 야, 그렇죠. 예. 물을 한번 퍼봅시다. 와, 저 우물에서 물 처음. 오, 물이 깨끗해요. 깨끗해. 깨끗하잖아요. 와, 물이 엄청 깨끗하네요. 예, 깨끗해. 이 샘은 아주 옛날부터 그 요 사또 이제 그 경상 좌수사 마시던 바로 샘물입니다. 저쪽 뒤에도 이제 샘이 한 2개인가 하나 더 있어요. 이 물이 대단히 중요한 게 왜냐하면 이 배가 한 100여척이 되면 배에다 물을 갖다 공급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식수, 밥에 먹는 물, 그리고 이 물을 갖다 가지고 항상 날라가지고 이래 했지만 하루에 뭐 거의 수백 톤을 커내도 이 물이 마르질 않아요. 개운포성에 여전히 남아있는 흔적이 네. 바로 이거네요. 구멍 뚫린 우물전에서 500년 전 조선 수군의 정취를 더듬어 보는데요. 또 다른 흔적이 있다고 해서 찾아 나섰습니다. 오, 여기도 성의 흔적이 이렇게 남아 있네요. 예. 바로 옹성의 흔적입니다. 옹성의. 예, 옹성. 예.
그러니까 요 보면 여기 옹이잖아요. 옹기처럼 둘러쌌단 말이에요. 옹기고 저기 뒤에 문자리거든요. 문이 열려 있었고 여기 이제 군사가 지키는 곳 있었고 쭉 성벽이고 이 성벽이 따라서 여기 가면요 쭉 성 전체를 한 바퀴 돌아요. 저 성벽 언덕위를 따라서. 그래서 그 얼마 전까지 여기에 돌이 큰 확이 있어. 돌확이라고. 네. 그 돌적이 성문일에 문 닫고 열잖아요. 네. 그 밑에 그 돌적이라고 2개 자리가 있었거든요. 그 돌적이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성이 문이 3개인데 전부 다 옹성입니다. 옹성. 그러니까 이제 군사들 침입하는 적을 막는다. 예를 들어 외적이 이리 들어올 경우에 여기서 이제 올라서서 활을 쏴서 막는다는 그런 성이죠. 임진왜란 직전 개운포 좌수영을 부산 감만포로 옮기려 했습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외적이 쳐들어와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요. 이곳 개운포 성에서도 외적과의 처절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큰 전투가 여기 이제 임진왜란 때 4분 있어요. 4분. 네 번. 번이나. 예. 마지막으로 싸운 분이 이제 그 이영춘 장군. 그분이 여기서 이제 싸우다가 1594년 그 10월 달에 싸우다 여기서 전사하셨잖아요. 전사했는데 그분이 여기서 싸울 때 이제 이제 유서를 썼잖아요. 유서 내용을 보면 야, 성금아 또 물수도 또 온다. 배가 자꾸 들어온다. 큰 배들이 온다. 큰 배들이. 그 외선들이 자꾸만 들어오니까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우리가 지금 우리 군사들은 힘이 다 빠지고 구원군도 오지 않고 도저히 우리 숫자는 줄어가고 참 도저히 이 성을 우리가 지켜내고 살아날 수가 없구나. 나는 여기서 죽어야겠다. 성금아, 너는 조상을 잘 모시고 제사를 끊지 마라. 그래서 그 사람이 수십 발의 총 하나를 맞고 칼을 맞고 쓰러졌어요. 끊임없이 쳐들어오는 적들. 나라면 저 성벽 위에서 어떤 공포를 느꼈을까요? 자식에게 유서를 남기고 장렬히 전사한 아버지. 그 선조들이 있기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치열한 전투가 있었고 또 역사적으로도 정말 중요한 곳인 것 같은데 사실 조금 잊혀진 것 같아서 저는 안타까운 것 같은데 알제스는 오늘 어떠셨나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울산에 이렇게 역사가 많고 그냥 일반 마을처럼 보이지만 이런 역사가 많고 이 역사를 조금 더 보관을 잘 했었으면 좋겠고 또 이거를 조금 더 잘 알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오늘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네. 이 성이 우리 네. 울산에게 어떤 의미가 또 있을까요? 중요하지요. 네. 그 개운포의 정신이라고 해요. 개운포의 정신. 개운포의 정신. 예, 그 정신이 뭐겠어요? 네. 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을 기꺼이 바친다. 이런 정신은 바로 이 성의 곳곳에서 이렇게 풍겨 나와주잖아요. 네. 우리가 그런 정신을 나라 사랑의 정신으로 잘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향토사학자 이양훈 선생님과 개운포 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신라시대 때부터 우리 울산을 그리고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정말 전략적 요충지였던 이곳이 잊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 개운포 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보는 건 어떨까요?